헬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고요. 매운맛 수업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로 수업 들어갈 건데요. 덧셈 하는 방법은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은 몇 가지 유형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수직선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폭력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수직선은 우리가 양수, 예를 들면 플러스 5를 오른쪽 방향으로 5칸,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3칸.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부호가 방향을 뜻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을 더하라고 했을 때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언제나 출발은 원점,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플러스 5니까 처음에 일단 5칸을 오른쪽으로 갑니다. 셋, 넷, 5, 5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3칸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마지막에 여기 서 있게 되겠죠, 사람이. 그쵸? 여기에 숫자는 플러스 2였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끼리건 음수끼리건 양수 섞인 거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5를 이렇게 플러스가 적혀있는 돌 5개로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더할 건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부호가 적혀있는 돌 3개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플러스 돌 하나와 마이너스 돌 하나를 같이 없애줄 거예요. 같이 없애줄 거고 같이 없애줄 겁니다. 그럼 남는 게 플러스 돌 2개가 됐죠. 플러스 돌 하나가 플러스 1이었으니까 2개는 플러스 2로 같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볼 건데요. 간단해요. 여기서의 플러스 5는 때린 횟수, 때린 대수,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맞은 횟수로 인식합니다. 쌤이 우리 학교에 온 이후로 남학생들이 가장 이해가 쉽다고 얘기했던 사례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둘, 셋, 넷, 5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3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5대를 때리고 3대를 맞은 거니까 이득이라면 이상하긴 한데 2대를 더 때린 이득인 셈이죠. 그래서 플러스 2로 앞에서 했던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이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겁니다. 덧셈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다른이 아니라 같은이네요. 쌤이 타이핑하다 틀려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절대값을 왜 배운지 알겠죠? 그 숫자에서 부호를 빼고 순수한 숫자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5랑 플러스 3을 더한다 라고 하면은 절대값의 합을 얘기할 때 여기는 숫자만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5 더하기 3은 8. 그 다음에 똑같이 양의 부호를 가지고 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절대값의 차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다. 그럼 지금 부호가 다른 덧셈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만 생각을 하면 돼요. 5와 2의 차니까 5 빼기 2 하면 3이 나오는 거고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져와 주면 덧셈을 결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수에서 유리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정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유리수로 확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계산이 좀 어려운 친구는 당연히 칸 아카데미나 기초문제집 같은 걸로 공부해 보시면 제일 좋고요. 하나만 볼까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플러스 3분의 1이 있다. 그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봤을 때 2분의 5랑 3분의 1이 있죠. 두 수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수 중에 큰 놈의 부호를 가지고 오면 계산이 끝나는 거죠. 뭐 통분해서 뭐 하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뭐 3배하고 2배에서 15에서 2를 빼니까 뭐 6분의 13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넘어갈게요. 간단히 하고. 자, 이제 덧셈을 가지고 두 가지의 법칙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에요. 발음 잘못해서 고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더하기랑 양의 부호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더하기는 항상 양쪽에 숫자 2개가 있어요. 숫자는 이상한가? 더할 거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양의 부호는 항상 숫자 바로 앞에 붙어서 2라는 숫자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배울 교환 법칙은 더하기 기호에 대한 법칙이에요. 덧셈에 대한 법칙인 거죠. 양의 부호 말고 덧셈.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를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플러스 2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옮기고 플러스 1을 그냥 그대로 뒀죠. 그럼 이때 결국 아까랑 뭐가 다른 거예요? 더하는 숫자의 위치만 바뀌었죠. 잠깐만, 아까가 더 낫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여기 있을 때 결과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리를 바꿨을 때도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쵸? 즉 교환법칙이란 건 뭐냐면 더하기 기호를 중심으로 더하는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결합법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결합법칙은 이제 똑같은 더하기, 덧셈을 2번 할 때 이야기예요. 공에 좀 적어서 그냥 자연수 더하기로 한번 적어볼게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는데 지금 가운데 2가 끼어 있잖아요. 이 2가 앞의 수랑 먼저 더하기를 해서 3, 3에서 6을 만든 경우 그리고 이 똑같은 2가 뒤에랑 먼저 더하기를 해서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더하는 순서, 같은 연산의 순서를 바꾼 다음 이상한가? 아무튼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 결과가 같은 걸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결과가 같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고요. 결과가 같을 때 결합법칙도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덧셈이라는 연산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더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하나씩 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매운맛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1이랑 10을 먼저 더해서 11이 나오고 2랑 9를 더해서 11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이 5번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55가 나온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하고 10은 더하기로 만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1하고 10을 더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대로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덧셈일 때. 무슨 얘기냐면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1과 2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또 1하고 3도 자리를 바꿔. 그럼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4랑 바꾸고 5랑 바꾸고 6이랑 7이랑 8이랑 9랑 바꿨어.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는 덧셈을 앞에부터 해야 돼. 근데 교환 법칙이랑 결합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뒤에부터 해도 괜찮은 거야. 중간부터 해도 괜찮은 거야. 뭐기 때문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덧셈은 교환과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연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교환이랑 결합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뺄셈을 할 거예요.
뺄셈의 경우에는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색깔 좀 넣어볼까요? 빼는 수의 부호도 바꾸고, 그리고 뺄셈은 덧셈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정수로 해봅시다. 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를 빼는 거야. 첫 번째, 우린 이 숫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숫자는 그대로 한번 적어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 뒤에 숫자는 지금은 양수죠. 양수니까 음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숫자가 음수였다면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숫자의 부호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대로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고 뺄셈은 덧셈으로,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이래.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는 매운맛 친구들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우린 여기서 떠올릴 게 뭐냐면 왜 굳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걸까?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이유는 뭘까? 자, 5, 4, 3, 2, 1 결론은 아까 앞장에서 봤던 거랑 그거 같은 이유예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덧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덧셈을 이용해서 연산을 내 입맛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덧셈을 바꿔주는 겁니다. 혹시 뭐 선행을 좀 많이 했거나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 친구의 경우에는 이게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반으로 수의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더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부터 100까지 더한 게 5050인 것도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좀 힘내봅시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앞에 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덧셈에 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덧셈의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뺄셈은 무조건 뭘로 바꾼다고? 덧셈으로 바꾼다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덧셈만이 교환과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이었어요. 됐죠? 마지막으로 부호가 없는 덧셈과 뺄셈의 경우를 볼 건데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뭐 4 빼기 뭐 7 이런 거. 또 뭐도 있을까? 아니면 뭐 2분의 5 뭐 빼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이 정도로 할까요?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양의 부호, 음의 부호랑 덧셈 뺄셈을 구별하는 가장 큰 거는 양쪽에 숫자가 있으면 돼요. 얘는 더하기야. 양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얘도 빼기야. 양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음의 부호야. 왜? 숫자가 앞쪽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빼기야. 양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얘도 더하기야. 양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덧셈, 뺄셈과 양의 부호, 음의 부호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가볼 건데요. 첫 번째, 멋있게 Step 1. 첫 번째는요, 부호를 만들어주면 돼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순환맛에서는 제가 노래까지 넣었었는데 양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없는 친구들의 다 부호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첫 번째 형태 같으면 저 마이너스 맨 앞에 거는 부호가 맞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여기 4 있었고 빼기 7 있었죠. 4의 부호도 양의 부호일 수밖에 없고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7의 부호도 양의 부호인 거지.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5 빼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인데 맨 앞에 얘도 더하기래. 양의 부호, 얘도 양의 부호, 얘도 양의 부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산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쉽죠? 스텝 2. 계산을 하면 돼요. 얘는 뭐 2, 4, 7 이렇게 덧셈 뺄셈 할 때 이거 아까 했던 거 해야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부호를 바꿔줍니다.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부호를 바꿔줍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마음대로 연산할 수 있으니까 음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왔을 거고요. 이것도 양수끼리 먼저 할까? 6분의 15, 6분의 20, 6분의 2니까 6분의 18에서 3이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을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많이 해야 익숙해지고요. 두 번째, 기분이 좋아야 머리에 남아요. 기분 나쁜 기억은 자꾸 없애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스텝 3가 뭐냐면 이 계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처음에 봤던 이 연산을 만났을 때 이 부호 만들고 계산하는 거 다 빼고 그냥 단번에 연산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수능 준비를 하게 될수록 이거를 다 풀었을 수 있는 지면의 공간이 없을 거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저기 음수고 저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건 빼기로 보면 되겠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빼기가 여기 음수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익숙한 연산으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을 몇 번 더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들어준다고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